하이데거 하면 이제 그 20세기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 사상가로 꼽히는 거죠. 유럽 대륙 쪽에서는 이제 하이데거고, 영미 철학 쪽에서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끼쳤던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그 영향력만 가지고 평가를 하자면 하이데거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이데거를 그 이해하지 못하고 그 현대의 그 어떤 정신계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끼쳤던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와 시간은 1927년에 이제 쓰여진 책이고, 하이데거 나이 그 38살에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철학을 완전히 그 새로운 기반 위에 세워놓겠다, 이런 어떤 그 야심 같은 거, 또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막 철저하게 그 밀고 나가는 그런 박력 같은 거, 그런 게 아주 그 강하게 느껴지는 책이죠. 그래서 이 존재 시간에서 1차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그 존재 이해의 지평이 되는 것은 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음을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이데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를 이해하는 그 실마리, 그 지평이 되는 것은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의거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다. 시간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양상들을 통해서 존재를 해명해야 된다. 이제 결국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와 시간이 이제 뭐 상당히 복잡한 분석을 거쳐서 이제 도달하는 결론은 이제 그런 식의 결론인데요. 이제 존재는 이미 전통 철학에서도 이제 시간이라는 지평으로부터 이해는 되어 왔다고 하이데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게 서양 철학은 존재의 이해에 이런 실마리가 되는 이 시간을 자기가 보기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서양 철학에서 이게 시간을 이해할 때는 주로 시간을, 뭐 우리도 이제 보통 그 시간이라고 할 때 항상 그 상정하는 그 시간은 이게 지금이라는 어떤 그 시점들의 그 연속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는 어떤 그 시점들이 있고, 이 시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데거는 그런 시간 개념을 통속적인 그 시간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통속적인 시간 개념. 근데 하이데거는 이런 통속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시간의 근원적인 형태가 아니라 아주 파생적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이데거는 이 통속적 시간은 세계 시간으로부터 이게 파생된 거다. 근데 이 세계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그 자체로 또 이게 근원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성에, 거기에 이제 뿌리박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 자기가 어떤 뭔가 실현해야 될 어떤 이제 과제라든가 가능성,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제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가능성을 어떤 뭐 진공 상태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 상태, 과거에서 자기가 어떤 쌓아왔던 경험들, 자기가 또 이미 그 처해 있는 그런 과거의 상황,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저런 그 자기 삶의 어떤 가능성 같은 거, 계획, 이런 걸 그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제 이런 존재 방식을 이제 시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우리가 그 이제 다양한 존재 영역들을 파악할 때도 결국은 이런 이 근원적인 시간인 이 시간성, 인간의 이 시간성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결론으로 이 존재와 시간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존재와 시간의 어떤 이제 큰 그 체계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작업은 이런 이제 우리가 존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궁극적인 지평이 되는 것이 시간성이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존재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이게 거의 전 내용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이게 이제 존재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이게 탐구를 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자를 실마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존재가 이해되는 그런 장이 결국 이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이게 이제 그 존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이게 계시하는 장이다. 뭐 존재를 이해하는 장이다.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현존재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기서 현이라는 것은 이제 나타날 현자인데요. 존재가 이게 나타나는 곳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존재 방식을 이게 실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이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이제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가 우리 인간의 그 존재 방식을 이제 세계 내 존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내 존재.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은 이런 이제 그 서로 간의 어떤 밀접한 어떤 의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존재자들과 이제 관계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과제, 뭐 가능성 이런 걸 이제 그 추구해 나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 하이데거의 이제 그 좀 인간에 대한 분석의 몇몇 핵심 개념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그 특히 그 근대 의식 철학에 대한 그 비판이 뭐 분명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 이미 내밀하게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전통적인 의식 철학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이 그 사물들과 관계하는 그 방식을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물들을 지각하거나 인식하고 그런 인식의 어떤 토대를 두고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그런 어떤 지각과 이론적인 인식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 존재자들과 온몸으로 관계하면서 우리들은 사물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물들을 하나의 눈앞의 그 대상으로서 주제화시키지 않고 사용할 때 그 사물들을 그 자체로서 가장 잘 이해한다고 봅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크게 그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편도 이제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인간의 그 이제 존재 방식 또는 이제 실존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실존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 또 하나는 본래적인 실존 방식 그렇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먼저 이제 그 뭐 본래적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비본래적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내가 이게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 나의 자신의 삶을 이게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이 비본래적인 존재의 실존 방식에서 사람들은 이 격차에 대한 우려, 심려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격차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의식. 우리가 그 비교의식이 항상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격차가 남하고 이제 그 격차가 내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근데 자기가 조금 더 앞섰다 싶으면 이제 더 또 그 격차를 늘려서 더 앞서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이제 그 격차성, 비교의식, 이런 게 이제 우리 비본래적 실존을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그 삶의 양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그 비본래적 실존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이데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 비본래적 실존에서 본래적 실존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제 정말 죽음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때, 죽음을 이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 집착했던 여러 그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것들이 헛되다, 무상한 거다, 덧없는 거다, 이런 걸 완전히 깨닫고 다 버리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런 이제 무상감, 허무감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는 상당히 좀 괴로운 기분인데 그런 걸 통과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그런 집착을 완전히 버릴 때 세계와 사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고 이런 세계와 사물에 대한 그 세계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비와 그 성스러움, 거기에 대한 어떤 경의와 기쁨을 이제 갖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이제 본래적인 실존은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걸 인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경의와 기쁨 속에서 이제 세계와 사물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식의 삶의 상태, 그게 그 본래적인 실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를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순간이다, 아우겐블릭이다. 완전히 어떤 우리들의 눈이 이제 새롭게 뜨여져서 이 세계와 사물이 달리 나타나는 이제 그런 식의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 시간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죽음으로 상고하면서 또 이제 어떤 그런 순간 속에서 이제 세계와 사물을 완전히 새롭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존재 전체가 다 열린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전통영의 성학은 이런 이제 초감성적인 이제 존재자들로부터 이제 존재자들을 이해하고 세계 전체를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초감성적인 존재자들은 이런 보편적이고 이론적인 이성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하이데거는 오히려 이 불안을 인수하면서 죽음으로 상고하는 현존재 이런 실존적인 수행, 실존적인 변혁, 요걸 통해서만 이 존재 자체가 계시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지금 6개의 이 논문이 좀 실려 있고요. 제 강연은 여기서 이제 뭐 세계상의 시대하고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그리고 예술작품의 근원, 뭐 이 네 가지를 이게 주로 참고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사상이 보통 이게 그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거든요. 일종의 이제 사상적인 전해를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와 시간은 전기에 속하는 사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숲길은 그 후기에 속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상적인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후기 하이데거가 이게 존재의 소리를 듣는다, 뭐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가 뭐 흡사 하나의 뭐 신처럼 이렇게 어떤 실체화된 존재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제가 생각에는 조금 더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끌어들이면요, 전체가 이렇게 우리한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는 이렇게 이렇다라고 이제 드러나는 그런 기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분들을 하이데거가 근본 기분이라고 그래요. 존재는 이게 근본 기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기를 계시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시대마다 이런 근본 기분이 달라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 어떤 고유한 진리, 존재를 이게 드러내 보이면서 서로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 세계를 경험을 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떤 경이 아우러서 이제 친숙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근대로 와가서는 이제 경이라는 기분이 이제 완전히 상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이제 자기 어떤 그 이성의 힘으로 정말 어떤 그 확실한 삶의 토대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과학이라든가 이 기술의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구원을 스스로 이제 그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명을 규정한 것 중에서 이제 지배의 의지라고 봅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그 세계에 대한 경이감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세인들은 이제 신에 의존했다면, 현대는 이게 세계에 대한 또 자연에 대한 지배를 통해서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하이데거는 이런 일종의 그 지배 의지가 하나 이제 광기처럼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현대를 이게 고향상실의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세계는 황폐해졌고 신들은 떠나버렸고 대지는 파괴되고 인간들은 정체성과 인격을 상실한 때 대중의 일원으로 전락해버렸다. 그 전기에서는 하이데거가 불안이라는 기본을 이게 우리 인간이 본래적 실존으로 도약하고 전환하는데 아주 이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본으로 봤는데, 이제 후기에서는 불안이라는 기본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요. 이제 경악이라는 기본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경악, 에어슈라켄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경악이라는 기본은 존재자들에게서 이게 존재가 빠져나갔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놀라는 이제 그런 식의 기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사물들에 대한 집착, 또 기술적인 어떤 사물들에 대한 추구 같은 건 이제 완전 이제 버릴 때, 그럴 때 이제 경악이라는 기분이 이제 경이라는 기분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보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제 이런 이제 경이라는 기분이야말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그 존재의 그 열린 장, 모든 사물들이 자기의 이제 고유한 존재와 진리를 드러내는 이제 그런 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기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작품의 근원을 좀 보겠는데요.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하이데거가 이제 몇 가지 그 작품을 그 예로해서 자기의 사상을 예술 작품에 대한 분석을 그 전개를 하고 있죠. 이거 이제 그 뭐 유명한 반 고흐의 이제 구두죠. 하이데거는 이게 농부 안악내의 이제 구두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두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그런 겁니다. 이 농부 안악내의 어떤 구두 속에 이 농부 안악내의 어떤 그런 삶의 세계, 그게 다 깃들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판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농부 안악내 출산을 하고, 뭐 이런 농부 안악내의 그 삶의 세계가 여기에 다 깃들어 있다. 그 다음에 농부 안악내가 이제 이게 이제 밟고 있었던 이 대지, 이것이 이제 거기에 또 다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 고흐는 이제 구두를 그렸을 때 구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진리, 또 구두의 본질, 이런 걸 이제 드러내려고 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본질하면 여러 사물들한테 어떤 공통된 어떤 특성을 이렇게 공통된 특성을 보통 생각하는 건데, 이제 하이데거는 예술가들이 드러내는 본질이나 그 사물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물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이 세계와 어떤 대지, 요걸 이제 이게 함께 드러내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세계를 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대지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그 지침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근데 이제 예술 작품의 근원을 넘어서 가지고서 이제 조금 더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세계를 이게 대지와 어떤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세계를 오히려 이제 그 대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대지와 하늘, 또 신과 인간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보다 더 어떤 포괄적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접하는 많은 사물에 세계 전체가 다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들과 뭐 관계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후기에 사유는 감사다. 독일어로 사유가 이제 덴켄인데, 또 이제 감사는 단켄이죠. 서로 좀 이제 뭔가 좀 유사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데거가 또 막 어원적으로 막 분석을 합니다. 원래 독일어에서 덴켄은 이게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 세계와 사물에 대한 이제 감사의 마음, 이런 걸 이제 불러 일으키려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입장에 후기 하이데거가 취했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